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달 오토바이 대상으로 한 전면 번호판 시범 사업 얘기 들어보셨나요? 살다 보니 이제 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시대가 오려나 봐요. 저는 요즘 라이더들의 교통법규 준수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라이더 6분이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고 가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고 영상으로 남겨야겠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바이크 한 대가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결국 영상은 못 썼어요. 7명 중에 1명이 그랬던 건데 저는 이 정도면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100% 완벽한 준수를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저는 모든 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지키진 않지만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단순히 번호판 문제가 아니라 바이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서 출발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전면 번호판 도입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면 번호판 도입 이유는 뻔해요. 난폭 운전과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거고요. 2025년 6월부터 시작해서 3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모든 오토바이가 아닌 배달용 오토바이만 해당됩니다. 제가 예전에 낚시를 좋아해서 시와 방조제를 자주 갔었는데 그 길이 일자로 뻥 뚫려 있어서 정신 잠깐만 놓으면 과속하기 쉬운 도로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낚시 가는 길에 바이크 한 대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바이크 소리가 저를 때리는 느낌이 들 정도고요. 체감상으로는 200km는 확실히 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보면 단속 필요성도 이해는 가지만 왜 생계형으로 일하는 배달 오토바이만을 타겟으로 하냐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몇 천만 원짜리 고배기량의 오토바이는 제외하고 125cc 전후의 생계형 오토바이만 대상으로 한다는 게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1000대에서 5000대가량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누가 신청해서 할지는 모르겠네요. 전면 번호판 부착 방식은 스티커, 아크릴, 바퀴덮개, 부착형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 중이고 선진국에서는 잘 시행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실행이 된다면 스티커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시행하는 나라 검색해 봤는데 아크릴이랑 바퀴덮개 부착형은 사고 나면 사람을 더 다치게 하게끔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참여자에게는 보험료 할인이나 오일 점검 같은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오일 교체도 아니고 오일 점검이래요. 좀 애매하긴 하죠. 보험료 할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유종 비싸니까 보험료 할인 크게 되면 좋긴 하겠네요. 설마 5% 정도만 깎아주는 거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도입 정보를 전달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최근 1년의 정책들이 바이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나라에서 바이크를 혐오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면 번호판 기사를 보다가 문득 후면 단속 카메라 단속이 떠올랐어요. 이미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하면서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 성과 분석하고 필요하면 확대하면 될 것을 또 전면 번호판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건 단순한 안전 문제를 넘어서 정책 방향 자체가 편향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지금까지 이륜차 단속을 위해 해왔던 정책들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이륜차만을 대상으로 한 공익제보단이 운영이 됐고요. 2024년에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됐고요. 2025년부터 번호판 크기 확대됐고 그리고 올해 6월부터 배달 라이더만을 대상으로 한 전면 번호판 도입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해요. 이건 그냥 바연국에서 바이크로 세금 거두려는 속내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러다 헬멧이나 옷에도 번호판 달자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최근 관악구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관악구는 실제로 이륜차 사고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사고가 많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찾아보다가 정말 황당한 뉴스를 하나 봤어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경찰 단속 결과 당초 예상했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보다 승용차가 단속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의 경우 시범 사업 기간인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이륜차는 676대 단속되는 반면 승용차는 2배 가까운 1227대가 적발됐습니다. 정상 단속 기간인 7, 8월 2달 동안 이륜차는 57대, 승용차는 331대가 적발됐습니다. 승용차가 무려 6배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의 경우 지난 4월 15일부터 넉 달간 후면 단속 카메라를 운영했더니 이륜차는 541건인데 비해 승용차는 무려 8배가 많은 4,350건이 적발됐습니다. 전국의 각 지방경찰청은 후면 단속 카메라의 단속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앞다투어 추가 설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단속을 위해 설치한다던 후면 단속 카메라에 승용차가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단속 지점을 피해가는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얌체 운전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거 내용 엄청 웃기지 않아요? 이륜차 잡겠다고 설치한 카메라에 승용차가 더 많이 단속됐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속 지점을 피해가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얌체 운전 때문이래요. 아니 후면 카메라를 어떻게 얌체 운전으로 피해가요? 그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내 갈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거지 카메라가 있다고 돌아가는 라이더분 계신가요? 오토바이 단속이 줄어든 걸 라이더들의 교통법규 준수율이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얌체 운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악의적인 해석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관악구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에서 봤던 사망사고 사례인데요. 운전 미숙으로 버스 뒷바퀴에 끼인 사고,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 급차선 변경 차량과의 추돌, 신호 위반 차량과의 추돌,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바이크를 밀어버린 사고. 이거 라이더가 차간주행하고 앞에서 끼어들게 한 게 아니고 트럭이 스스로 바이크 뒤에 와서 정차하고 있다가 바이크 밟고 간 거예요. 물론 일부 라이더분들의 부주의한 점도 있긴 했어요. 속도가 빨라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헬멧 턱끈 체결하지 않고 사고 나가지고 헬멧 벗겨진 경우도 있었어요. 사망의 원인에는 라이더의 과실도 있었는데 사고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자동차 측 과실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인데요. 최근 5년간 사고 건수 정리해 놓은 자료예요. 보시면 이륜차는 사고, 사망, 부상 모두 줄어들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사업용 자동차 사고는 모든 항목에서 이륜차보다 다 높아요. 사고건은 거의 2배고요. 사망건도 이륜차보다 높아요. 부상건은 2배 이상이에요. 더욱이나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는 2023년까지 줄어들다가 2024년에는 또 늘어나요. 그리고 이륜차에 사륜 바이크 원동기 포함이니까 실제로 이륜차 수는 더 줄어들 거고요. 배달 바이크만 수치한다면 더 낮을 거예요. 이 표가 알려주듯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면 지금은 이륜차보다 사업용 자동차가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이륜차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또 못 살게 구네. 요즘 보면 횡단보도에서 끌바하는 라이더들도 늘고 신호 지키는 라이더들도 많아졌어요. 법규 준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연달아 강화되는 정책들이 오히려 바이크에 대한 편견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면 번호판은 사실 저도 크게 신경 안 써요. 요정 50% 이상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면 저도 신청할 의향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 정책들이 교통 안전을 위한 실효성보다 사회적 낙인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에요. 진짜 효과를 보려면 상습 법규 위반자나 사고 유발자에 대한 집중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번호판 일부러 오염시켜서 안 보이게 하는 애들이랑 무판이나 똑바로 단속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 라이더 교통법규 준수율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개운전, 난폭운전하는 사람들 간간히 보이거든요. 의도적으로 번호판 오염시킨 것 같은 바이크도 보이고요. 운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널이나 교량은 대부분이 실선이에요.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상황 여의치 않으면 상황 봐서 차선 변경하잖아요. 불법인데 그거 신고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신고의식이 투철해도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신고까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라이더님들에게 모든 교통법규 준수하고 다니라고 할 순 없지만 사람, 차, 바이크가 놀라거나 눈살 찌푸릴 정도의 난폭운전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미꾸라지가 물 흐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륜차 사고 줄어들고 있고 단속률도 줄어들고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끌바하는 라이더들 많아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라이더들 교통법규 준수율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범 도입한 이상 정착할 핑계는 일단 생긴 거예요. 사고율이 줄어들면 효과 있다고 정착시킬 건데 라이더들 교통법규 준수율 올라가고 있으니 이게 제일 유력하고요. 효과가 없어도 이륜차 사고율 그대로거나 늘어나면 위험하다고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할 거예요. 제가 국가에 바라는 건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사고도 줄어들고 있고 교통법규 준수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너무 단시간에 라이더를 옥죄려고 하는 게 라이더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기분이 들어서예요. 철룡인 아파트에서 화물 취급하며 화물 엘베 타라고 하고 범죄자 취급하며 헬멧 벗어라, 신분증 내놔라, 개인정보 적어라, 키 맡기고 가라. 이건 집단이 갑질하는 건데 이건 뭐 나라에서 범죄자 취급을 하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다 해서 안전하게 타도 고속도로 안 열어줄 거면서 왜 이렇게 규제만 강화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라이더들 교통법규 준수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너무 옥죄는 정책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천천히 가자. 바꾸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바뀌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 쉬운 걸 못 해줍니까? 제발 좀 기다려 주자고요. 이게 뭐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리나요? 문의 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